네, 시험 범위 6단원까지죠. 6단원, 이제 마지막 단원 어휘추론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라고 하면서 유형 지문 안에다가 이렇게 단어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이 단어의 쓰임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를 묻는 유형인데, 그런데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 아무 단어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밑줄을 그어놓고 적절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만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단어, 위배되는 단어, 특히나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고 여기다가 만약에 답이 여기서는 이제 5번인데요. 이 5번에다가 답을 expanded라고 썼는데 expanded가 틀린 거예요. 근데 원래 와야 될 단어는 이 단어의 반이어가 여기 와야지 여기 글의 맥락상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오답이 되는 선택지를 낼 때는요. 이 expanded라는 단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낸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와야 되는 단어에 반이어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낼 때에는 그 단어의 반이어들을 한 번씩 다 생각해 본 다음에 1번 문제도 이거의 반이어, 이번에도 이 restrictive의 반이어, 각각의 반이어를 생각해 본 다음에 맥락상 거기에 이 단어가 맞는지, 이거의 반이어가 맞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이어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화가들은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집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색깔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색깔을 가진다라는 건 색깔을 쓸 수 있다라고 맥락상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요. 그다음에 at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에는 보통 o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at one's disposal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마음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their disposal이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이때 화가들의 마음대로가 되겠죠. 여기에 뭐 my disposal 하면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인 현대 시대에는요. 근데 어떤 시대냐면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with은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색채의 폭발을 가진, 색채의 폭발이 있는. 근데 뭐의 폭발이냐면 합성의 화학, 합성화학의 그 폭발, 색채 폭발, 합성화학의 색채 폭발이 있는 그런 현대시대에는 더욱더 다양한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화학의 색깔 폭발이라는 것은 합성화학으로 인해서 색깔이 폭발했다, 즉 색깔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explosion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거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explosion은 폭발이고요. 그거의 반대는 줄어드는 거, 수축하는 거겠죠. 색깔이 수축했나요? 그러니까 색채 합성화학으로 인해서 색깔이 적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폭발하고 많아진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and yet, 그러나 화가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색깔들을 한 번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럼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실로 많은 화가들은을 말해요. 이게 지금 주어인데 many가 많은 이란이 아니라 많은 화가들은 이라고 하면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많은 화가들은 사용해 왔다. 놀랄만하게도 라는 뜻이에요. 놀랄만하게도 제한적인 선택, 내 선택은 색깔의 선택을 말하는 거겠죠. 제한적인 선택만을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색채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하게도 화가들이 제한적인 색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이거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거의 반대어를 생각해보면 돼요. 제한적인 거의 반대어는 무제한적인, 비제한적인이라는 거겠죠. 선택이 비제한적인, 선택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건 다양한 색깔을 썼다라는 말이 될 테고, restrictive selection은 선택을 조금 제한했다라는 건 소수의 색깔만을 썼다는 얘기가 될 테고,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무리 다양한 색깔을 활용할 수 있었어도 화가들이 제한된 색깔만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restrictive가 여기선 제대로 쓰인 거죠. 몬드리안이라는 화가 아시죠? 몬드리안을 예를 들었는데 제한시켰다, 자기 스스로를 거의 뭐뭐로 제한시켰대요. 세 개의 primary가 여기서는 원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원색이죠.
primary라는 뜻은 원색이라는 뜻도 있고 뭐 주요한, 뭐 기초의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로서 원색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으로만 자기 자신을 제한시켰대요. To fill, 채우기 위해서. 뭘 채웠냐면은 그의 검정색 ruled grid. ruled는 뭐 선으로 그어진, grid는 격자를 말해요. 그 몬드리안 그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 선으로 이렇게 네모처럼 격자 무늬를 그려놓고 그 안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캐서멀 멜레비치라는 이거는 러시아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비슷한 self imposed는 스스로 하는, 자원해서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impose는 강제로 시키다라는 말인데 self imposed니까 스스로 강제하다, 스스로 강제하는, 스스로 뭐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스스로 강제하는 그런 제한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때 유사한 거는 몬드리안과 유사하다는 거죠. 몬드리안과 유사하게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색깔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입스 클레인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색깔 하나가 충분했습니다. 충분한 거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단어의 반이어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enough는 충분한인 거고 뭐 불충분한, 만약에 한 가지 색깔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맥락상 그게 아니죠. 한 가지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이니까 3번도 맞는 말이고, 그다음 프렌즈 클라인의 art는 이런 작품은 주로 typically 하면 전형적으로 라는 뜻이고 black 검정색이었다, on white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 nothing 없었다라는 뜻이네요. 뭐뭐가 없었다, 새로운 어떤 것도 없었다. 보통 띵이 들어가고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띵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이 없었다. in this, 이것에. 이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tend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데 과거형이니까 tended to라고 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지 빨강, 노랑, 블랙, 화이트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옛날의 사람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왜냐고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To generalize,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언제 둘 다냐면은 in antiquity, 옛날이랑 and modernity, 현재랑 이거 둘 다에서 뭐뭐인 듯하다라는 뜻이죠. 확장된 팔레트가 도와줬던 듯하다, 명료함과 이해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도와주었던 듯하다. 확장된 팔레트일까요? 축소된 팔레트일까요? 5번에 생각해 보시면 확장된 팔레트라면 팔레트에 색깔이 많을 것이고 축소된 팔레트라면 색깔이 적을 것이죠. 지금 적은 색깔로도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5번이 부적절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팔레트가 도왔습니다. To focus, 집중하도록,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on the component, 요소예요. 근데 중요한 요소, matter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양과 형태. 글의 내용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도 연습을 해봤는데 각 단어의 반이어를 생각해보고 맥락상 그 반이어를 넣어서 읽어봤을 때 어색한지,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일치가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여서 답을 고르는 것을 요령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this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뭘까요? 이때 아까 this는 제한된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마 앞에 있는 문장에서 찾아보면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화가들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 번에 다. 그리고 실로 많은 화가들은 사용해왔다. 놀랍게도 제한적인 색깔을 사용해왔다. 자, 다음으로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유형이 이렇게 고르는 유형이에요. 아까는 밑줄 쳐놓고 그 단어가 문맥상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유형이었다면 이런 식의 유형도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에 모두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구매를 할 때, 한 바지 한 벌을 구매를 할 때 당신은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질과 가격을, 그 바지의 질과 가격을.
몇몇의 다른 가게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어떤 포인트에서 어느 순간 그러나 당신은 결정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띠리리가 simply not worth, not worth 명사 하잖아요. 그러면 worth 더 명사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인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할 가치가 없다. 이고 simply는 단지 문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삐리리가 단지 문제의 가치가 없다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뭘까요? 추가적인 삐리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 추가적인 비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그래야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니까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make a choice, 선택을 할 것입니다. based on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고치면 based예요. based on은 뭐뭐에 기초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보는 너무 무한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알아본 정보 안에서 선택을 하겠죠. 과정은 유사합니다. 뭐뭐 할 때랑 유사합니다. 개인이 찾을 때랑 유사합니다. 레스토랑이나 새로운 자동차나 룸메이트를 찾을 때랑 이러한 과정이 유사합니다. 바지를 살 때 그 과정이요. They will seek. 그들은 추구할 것입니다. 약간의 정보를 습득하려고 추구할까요? 나눠주려고 추구할까요? 지금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정보를 원하는 거니까 습득하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at some point, 어떤 순간에 어떤 지점에 그들은 결정할 것입니다. 그 expected benefit, 기대되는 이익. 근데 derived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얻어지는, 뭐로부터 모으는 것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때 still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라는 뜻이에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기대되는 이익이 단지 비용의 가치가 없다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이때 비용은 우리가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알아보고 발품을 파는 것 자체가 다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차이점이 각 대안들 간의 차이점이 이제 중요할 때 혹은 의미가 없을 때 그 의사결정자에게 그 각 대안들 간의 차이점이 더 이상 중요할 때 혹은 의미가 없을 때 그 의사결정자들은 더 spend 하면 쓰다인데 더 시간과 노력을 쓸 것입니다. 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과 노력을 쓸 것입니다. 뭐 하면 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과 노력을 쓸까요? 대안들 간의 차이점이 중요할 때 시간과 노력을 쓰겠죠. 사람들은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훨씬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읽을 가능성이 있다죠. 소비자 순위 매거진을, 소비자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은 그런 잡지 같은 거를 읽을 가능성이 있다. 뭘 사기 전에요? 새로운 자동차를 사기 전에. 여기 앞에 more가 붙어 있고 그리고 than이 나와 있습니다. 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더 순위 잡지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를 사기 전에. than 뭐뭐보다. 그들이 그러한 것보다 전에죠. 새로운 켄타게를 사는 것 전에 그들이 그러할 때보다. 근데 그러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they are likely to read a customer ratings magazine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켄타게를 구매하는 것 전에 그들이 소비자 순위 잡지를 읽을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 순위 잡지를 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정답은 comparison과 acquire가 important가 들어있는 1번이 되겠고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비자가 물론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으며 또한 중요한 물건을 살 때 더 정보를 모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네, 여기 문제에서 based는 based로 바꿔야 된다 그랬고 gather는 여기 있는 gather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들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할 것이다. 정보를 모으는데 이거잖아요. spend 뭐뭐를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에 라고 할 때 이때의 gather는 gathering ing를 붙여줘야 됩니다. 뭐뭐 하는 데에 뭐뭐를 쓰다. spend 목적어 ing. 그리고 2번 문제 밑줄 친 day가 가리키는 거 이때 day가 여기 있는데요.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더 쓸 것이다 해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decision makers를 말하는 거겠죠. 의사결정자들.
앞에서 나온 단어를 가리키는 거니까 찾자면 의사결정자들이 되겠습니다.